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암. 2018년 신규 암 등록 환자 약 31만 명. 한 가족의 행복을 앗아가고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암. 암의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인체의 어떤 세포라도 산소가 35% 감소하면 사멸하거나 암세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즉 산소결핍이 암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기의 산소 농도는 약 21%. 세계 최고의 산소 농도를 자랑하는 아마존 열대우림은 23%. 7% 미만 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산소. 단 1%의 산소 차이가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당신의 삶에, 당신의 미래에 산소가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소는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몸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 중에 한 가지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몸속에 산소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시는지요? 산소가 잘 들어가게 하려면 어떤 몸의 환경을 만들어주면 산소가 잘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산소가 남아도는지 모자라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산소를 집어넣기 쉬운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개인 산소, 이 산소가 몸속에 잘 들어가도록 하고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산소가 몸속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운동이었는데요. 산소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세포에까지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세포에까지 전달되어지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을 하는데 이 적혈구가 잘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거죠. 잘 지나다니는 길, 혈액이 지나다니는 길, 혈관이 깨끗해야 된다. 혈액 중에 물질의 양이 적어야 된다. 적혈구가 서로 엉겨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야 된다. 적혈구가 뭉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어혈이 없도록 해야 된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방법 중에 지름길이 무엇이냐 하면은 비타민C를 섭취를 하는 것입니다. 비타민C를 섭취, 입으로 비타민C를 넣어서 소화기관을 통해서 흡수를 시켜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비타민C를 이렇게 먹는 이유는 뭐냐면 비타민C 속에 전자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전자가 어디 있나요? 이 전깃줄에 흘러다니고 있죠. 전깃줄에 흘러다니고 있는 것이 이 전자이다. 하지만 그런 전자가 비타민C에도 들어있고 이 비타민C는 뭉쳐있는 적혈구를 떨어지게 해준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준다. 산소 운반이 잘 되게 해준다. 하지만 먹는 것 말고 호흡을 통해서도 전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전자를 넣는 방법, 호흡, 공기 중에 왜 전자가 들어있는지를 실험을 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놓은 게 있습니다. 자, 공기를 통해서 몸속에 전자를 집어넣어서 산소 운반이 잘 되도록 하고 체내에서 발생한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는 전자들의 모임, 전자들의 뭉치, 이것을 보고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그럽니다. 일명 음이온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란 무엇인가? 그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 그 비밀을 술꾼들은 알고 있다. 뭐라 설명할 수는 없어도 물이 콸콸 흐르고 산들바람이 부는 곳에서는 술잔을 하염없이 비우게 된다는 것을. 서울에서 마시는 거 어떤 그 술량하고 여기 이렇게 산에서 마시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 3배 이상 나는 것 같습니다. 바람 속에 숨어있는 어떤 비밀스런 존재가 술꾼들을 이토록 과음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호리구치 병원을 찾았다. 시곡구 북단 다카마츠시에 있는 이 병원은 음이온, 즉 마이너스 이온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다. 청정한 자연 속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음이온을 기계적으로 발생시켜서 난치병을 치료하는 전문 병원인데, 당뇨병과 각종 암 치료에 음이온이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지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쥐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나서기로 했는데, 오니시 노부이코 씨가 흔쾌히 나서 주었다. 술과 고기를 즐기고 난 후에 혈액이 어떻게 변하는가? 마이너스 이온, 음이온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주는가? 우리 눈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 조상들이 왜 냇가에서 술 드시는 것을 그토록 즐겼는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물가에 앉아 고기를 구우면서 과음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 비밀이 속 시원하게 풀릴 것이다. 오니시 씨는 그렇게 많이 마시고 먹지 않은 상태였다. 고기를 10저럼이나 먹었을까? 그리고 맥주는 3잔밖에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무슨 변화가 나타날까? 취재팀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결과는 생각보다 매우 끔찍한 것이었다. 술과 고기는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 수도 없이 들어온 이야기지만 모니터에 나타난 적혈구의 상태가 끈적끈적하게 서로 달라붙어서 소위 말하는 떡처럼 엉켜 있었던 것이다. 그럼 정상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오니시 씨에게 20분이 주어졌다. 그는 엉켜붙은 적혈구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 병원의 인공 폭포 곁에 앉아 있었을 뿐이다. 미리 설치해둔 음이온 측정기로 공기 중에 음이온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1立方cm당 10,000개가 조금 넘는 수치였는데, 이 정도면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한다. 오니시 씨는 심호흡을 몇 번 하는 것으로 주어진 시간을 마감했다. 저 짧은 시간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겠는가? 그러나 술과 고기를 먹고 났을 때보다 이번 결과가 더 놀라웠다. 단 20분간의 휴식으로 오니시의 적혈구들은 생생하게 되살아났던 것이다. 포도송이처럼 싱싱한 적혈구와 떡이 되어버린 적혈구. 술과 고기는 모두 산성식품이라 체내에서 활성산소, 즉 양이온으로 변해 피를 엉키게 했던 것이고, 이 상태를 혈액이 산화됐다고 한다. 폭포 곁에서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때 오니시 씨의 혈액 속에는 다량의 음이온이 들어가 적혈구를 제 모습으로 돌려주었던 것이다. まず活性酸素を消去するためにはですね、マイナスイオン以外にはないというふうに私は考えてますね。活性酸素を消去するものは電子なんですね。マイナスイオン電子が活性酸素を消去するわけですね。 자, 이렇게 산소를 잘 들어가게 하려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려면 마이너스 이온 공기를 이 호흡을 통해서, 폐를 통해서 집어넣어 준다. 이게 전자를 넣어 주는 것이다. 항산화 활성산소 제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공기는 우리가 처한 환경, 그러니까 실내 환경에서 마이너스 이온이 풍부하게 만들어 놓으면 마이너스 이온은 호흡기를 통해서 계속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입을 통해서 비타민C를 섭취를 하게 되면 이 비타민C가 장에서 흡수가 되어져 가지고 혈액 속에 돌아다니면서 항산화를 시켜주고 전자를 공급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몸속에 항산화 효과를 충분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요, 충분할까요? 네.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산소의 양은 일반적으로 약 한 5%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그 5%의 기준은 뭐냐면 공기 중에 들어있는 산소의 양이 21%이고 이 호흡을 통해서 배출되어지는 이 산소의 농도가 약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5% 정도 되는 거죠. 21% 마이너스 16%. 그래서 5%가 들어가는데 그 5%의 공기량, 5% 중에 들어있는 공기, 산소의 양, 이 산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이용이 되어지고 일부가 활성산소로 전환이 되어진 뒤에 배출되어진다 라는 거죠. 우리가 호흡한 공기량의 공기량 전체량 대비 약 5% 정도가 활성산소로 바뀐다라고 그럽니다. 이 5% 정도의 양, 이 양은 굉장히 많은 양이 되는 거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많은 양의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이 마이너스 이온, 즉 전자 또는 비타민 C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타민 C의 요구량이 결국은 묽은 변이 나올 때까지의 양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몸에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노화가 발생하고 각종 질병이 만들어진다라고들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는 마이너스 이온 전자, 비타민 C와 마이너스 이온을 우리 몸속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결론적으로는 산소 공급이 잘 되도록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궁금하시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라는 건데요. 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장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 어떻게 불편하십니까? 이 장이 불편하면 정말 움직이기도 어디 가기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힘이 없습니다. 굉장히 누워 있고 싶고요. 뭐 장이 불편해지는 예는 굉장히 많죠. 식중독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변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잦은 설사 이런 것들도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 오늘은 밥만 먹으면 화장실 가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밥만 먹으면 화장실 가시는 분 계시는지요? 저는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요. 유심히 관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밥만 먹으면 화장실 가시는 분들 이 영상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이력서이고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밥만 먹으면 화장실 가는 분, 과민하게 반응하고 그 다음에 증후군이다. 대장에서 일어나는 증후군이다. 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으면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질병을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다. 증후군이다. 이런 단어를 붙이죠. 결국은 요즘의 대부분의 질병들은 원인을 모른다. 그래서 증후군이라고 하는 자가 면역 질환류 이런 것들도 대부분 증후군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참 심각한 문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잘 해결하시고 계시나요? 병원을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데 해결이 되시나요? 해결이 왜 안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그게 왜 그럴까라는 것을 제가 또 유심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제가 등산을 같이 다니는 대학교 선배 형님이 한 분 계신데요. 지금 65세 되셨습니다.
이분은 지금 한 15년 동안 1년에 55회 이상을 등산을 갑니다. 거의 매주 간다는 거죠. 그리고 전국구를 뛰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어쨌든 등산을 열심히 가는데요. 등산 같이 다녔습니다. 네. 이제는 그 형이 저보다 훨씬 더 등산을 잘 다니는데요. 저는 이제 요즘은 가끔 따라만 다니는 그런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 이 형은 50세가 넘어가면서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밥을 먹고 나면 바로 화장실에 가는 겁니다. 네, 등산을 같이 다녔으니까 어떻게 행동하는지 제가 잘 보아왔던 거죠. 그리고 수년 동안, 약 한 4, 5년 동안요, 수많은 병원을 다녔습니다. 좋다는 병원 다 다녔고요. 그러나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밥을 먹자마자 화장실로 가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등산 가는 중에도 중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참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뭘 하러 가는지 저도 몰랐는데 사라지더라라는 거죠. 급하게 똥을 맞는 겁니다. 네, 이걸 보고 급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런 분 무엇이 문제가 있길래 그리고 도저히 해결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조차도 해결이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는 것을 저는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님 제가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해결을 해 주었죠. 무엇을 먹였길래 시원하게 해결이 되었을까요? 네, 오늘 그 내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 네, 반복적인 설사나 변비, 사실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설사 이런 거 별거 아닙니다. 제가 꽤 많이 해결해 봤습니다. 변비도 네,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하다가다 안 되고, 네, 결국 키토산 열알 먹으니까 되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저는 20년 전부터 변비, 일주일짜리 변비 이러신 분들은 거의 키토산 열알씩 먹입니다. 그러면 변비가 해결이 되더라라는 거죠. 물론 요즘은 이제 좀 더 과학기술이 발달되어져서 비오유키소에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까지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빨리 해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교대로 나타나는 설사와 변비. 대변을 보아도 시원하지 않고 잔변감이 느껴진다. 복부가 팽만해진다. 뱃속이 부글부글거린다. 복통이 일어난다. 잦은가스, 소화불량이나 더부룩함, 식사 후 10분 이내에 화장실감, 식후 통증이 나타나고 배변 후 사라진다. 자, 이거 전체 이거는 사실 별거 아닌데 이 중간에 식사 후 10분 이내에 화장실 가는 거, 이거는 해결이 잘 안 되더라 라는 거죠. 나머지는요,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면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시원하게 해결이 되는데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식사 후에 화장실 가는 거는 정말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해마다 150만 명 이상 진료를 받고 있고요. 전체 소화기 질환자 10명 중에서 3명이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꼭 스트레스만으로 일어나고 있을까요? 라는 거죠. 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출처가 되어진 건데 2015년도 네, 이 데이터가 150만 명 가까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대형 이런 병원에서도 이런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개몽을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되시나요? 노력을 했는데 해결이 되시나요? 네. 그리고 이런 음식 문제, 음식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내놓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음식으로도 잘 치료 안 되는 48년 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고친 사례.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좋은 음식, 키위, 바나나, 오렌지, 포도, 딸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자, 과민성 대장으로 불편하신 분, 이 과일들을 열심히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보이시네요. 네, 이런 네, 키위, 바나나, 오렌지, 포도, 딸기 네, 드셔보시고 해결이 잘 안 되시거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여기에 집중한 이야기입니다.
식사 후에 화장실 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자, 이분들 해결을 좀 해보자라는 건데요. 아니, 도대체 해결을 못 해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병원 뭐, 어디를 다녀도 사실 잘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민한 장에 끼치는 영향. 관계가요,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건데요. 자, 이 뇌에서 모든 결론을 내려서 화장실에 가게 만드는 거죠. 뇌가 문제죠. 그죠? 뇌. 자, 이 뇌는 이제 사실은 습관적으로 화장실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밥만 먹으면 그냥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요.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간다. 그리고 밥만 먹으면 스트레스 받고 또 화장실에 가게 된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몸에 있는 것을 자꾸 비워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거다. 몸에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즉 혈액중으로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내 몸은 부담이 걸린다. 난 이게 싫다. 그래서 내보내 버리려고 한다. 그래서 죽기 전에요. 네,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도 결국은 내 몸에 있는 것을 쏟아내 놓는다. 그래서 변이 항문을 통해서 빠져나와 버린다. 라는 거죠. 네, 물론 뭐 이 동공이 열리고 항문에 관략근이 힘이 빠져가지고 나가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몸속의 것을 일단 배출을 시킨다. 죽기 전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처럼 몸이 좋지 않으면, 즉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내 몸으로 들어온 음식물을 바깥으로 자꾸 내놓으려고 한다. 그리고 입속으로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다. 이런 게 이제 뇌가 가지고 있는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기능 중에 한 개다. 그 다음에 이제 자극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 자극을 내 몸에 느끼게 되면 또 화장실을 가게 된다. 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네, 이건 뭐 습관이 되어져 가지고 그냥 밥만 먹으면 자동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뇌가 이렇게 영향을 입는데 크게 음식이나 약물 때문에 영향을 입는 경우가 있고,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영향을 입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생활 습관 때문에 가는 경우가 있고, 이거 전부 통합적으로 작동해서 가고 있는 거다.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것 때문에 해결하기가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나 약물 이런 것들의 경우에 음식이 온도가 차거나 너무 뜨거운 걸 먹거나, 이게 이제 자극이 되어지면 일어나는 현상이죠. 또 삼투압, 너무 짜게 먹거나, 또 비타민 C를 분말로 해가지고 또 먹는 경우에 자주 잘 가게 되죠. 삼투압에 의해서 간다. 그리고 자극성, 맵거나 짜거나 시거나 가지가지 있죠. 그죠? 그런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짜게 먹었을 때, 그 다음에 맵게 먹었을 때 아주 잘 가게 되더라. 그리고 소화기관에는 위염, 장염, 변비, 설사, 그 다음에 변이의 신호,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게 된다. 그리고 생활 습관에 있어서도 식사 습관이나 수면 습관, 호르몬 분비, 운동, 이런 것들도 같이 영향을 끼쳐서 결국 자주 가는 화장실, 정말 불편한 화장실을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시원하게 해결될까라는 건데요. 제가 우리 그 형님한테도 먹이고 또 제 주변 분들한테 먹이고 있는 영양제가 이런 것들입니다. 과민 소화기 장애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영양제,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이건 당연히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장시간 동안 먹는 거 아닙니다. 해결이 될 때까지 먹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을 먹어주는 거다. 여기 옆에 있는 이런 아미노산입니다. 요거는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데 이 속에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 용융소금, 소화효소제, 키토산, 그 다음에 글루타민. 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핵심 영양소는 뭐냐면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글루타민은 아미노산의 일종이고요.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미노기가 두 개가 붙어 있고요. 여기에 카르복실기가 붙어 있는 건데, 이 모양의 구조가 이 우리 먹고 있는 MSG하고도 비슷합니다. MSG,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아미노기 NH2가 있고요. 여기는 OH가 있는 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이 글루타민하고 또 비슷한 구조를 가진 게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글루탐산. 네. 아미노기 있고 이쪽에 카르복실기 붙어 있고 여기에 카르복실기가 붙어 있고 여기에 O하고 H가 있는데 이 H를 떼어버리고 NA로 바꾸어 준 요게 MSG다. 하지만 우리가 MSG를 먹고 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또 글루탐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MSG를 먹으면 글루탐산이 만들어진다. 글루탐산이 글루타민이지는 않다. 이 두 개는 엄연히 구조적으로 다르다. 어디가 다르냐? 여기에 있는 OH가 이쪽 글루타민에는 NH2 아미노산이 아미노기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루탐산은 글루타민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기관에 있어서 핵심적인 영양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이 나쁘신 분들은 글루타민을 꼭 섭취를 하는 게 좋고, 연세가 드셨다 그러면 50 넘어갔다 그러면 저는 비타민C 먹듯이 무조건 먹어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한 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먹어야 된다. 그렇다고 이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생체 내에서 풍부하게 존재하나 장에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에서는 왜 부족한지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루타민은 대부분 근육 조직에서 자동으로 우리 몸속에서도 합성이 되어지고요. 합성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장에서는 왜 부족할까요? 그리고 글루타민은 혈액으로 운반이 되어져서 소장의 연료로 이용이 되어진다. 소장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사용이 되어진다. 혈중을 통해서 운반이 되어진다. 그런데 이 장에는 혈관이 많지 않다라는 게 다른 것과 다른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져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장은 우리가 종종 보면은 아랫배가 차갑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차감자라는 거죠. 배는 두꺼운 지방층으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차갑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배가 차가운 분일수록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결국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왜 차가운지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편 보시면 근육 보이십니까? 근육. 오른쪽 편 소화기관 보이십니까? 자, 이쪽의 근육과 오른쪽 편에 있는 이 소화기관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 뭐가 다르냐?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세포 속에 들어있고요. 근육에 들어있는 세포에 이 미토콘드리아는 많습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많다.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 근육에 굉장히 많다. 자, 미토콘드리아가 많으니까 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산소와 포도당으로부터 분해되어진 피루브산이 들어오게 되어져서 에너지를 만든다. 에너지, 체온은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내니까 이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근육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근육은 열이 나지만 이쪽에 소화기관 속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적게 있을까요? 라는 건데요. 그 비율을 제가 상상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는 정자에는 1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적게 있는 정자에는. 하지만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는 난자에는요, 10만 개에서 100만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난자 100만 개, 그 다음에 이 정자 10만 개. 몇 배 차이 납니까? 10배 차이 납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숫자가 미토콘드리아 차이가 나는 것만큼 이쪽 근육에는 굉장히 많고 이 소장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소장에 미토콘드리아가 적으니까 에너지 생산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배가 차갑다.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다, 에너지 생산량이 적다, 운동도
적게 한다. 움직임이 덜하다. 그래서 힘이 없다. 근육은 힘이 세죠. 장이 힘이 있나요? 뭐 힘이 거의 없죠. 그죠? 움직이지 못하는 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 대사량도 적다. 물질 순환량도 적다. 혈액량도 적다. 체온도 떨어져 있다. 그리고요. 결정적인 게 이겁니다. 암세포의 숫자가 이 소화기관에는 굉장히 많고요. 이쪽 근육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나요? 체온이 높은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즉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은 곳에는 암세포가 없다.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체온이 낮은 곳에서 암세포가 많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장이 아랫배가 차가운 이유는 미토콘드리아가 적다라는 게 원인이 되어져 있고 암이 많이 생기는 이유도 미토콘드리아가 적어서 그렇다. 즉 에너지, 체온이 낮아서 그렇다. 자, 이런 곳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뭔가요?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내 몸이 나를 조절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과민해지는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몸에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나를 조절을 하는 거다. 그래서 배가 불편하고 배에 문제가 잘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배 속에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영양소를 넣어준다. 글루타민은 소장의 중요한 에너지원 중에 한 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장의 중요한 에너지원 글루타민. 글루타민 소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료는요. 글루타민, 그 다음에 케톤체가 이제 오메가3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글루타민산, 아까 있었죠. 그 분자. 네, MSG로부터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MSG를요, 적당량 먹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MSG를 먹으면 글루타민산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당질. 당질이 뭐냐면은 이제 포도당 이런 거를 말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소장의 에너지원이 된다. 글루타민. 에너지원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장의 에너지원 역시 이렇습니다. 단쇄 지방산, 네, 단쇄 지방산, 이거 어떤 거냐면은 아세틱 애시드, 뭔가요? 네, 식초입니다, 식초. 네, 그 다음에 프로피오닉 애시드, 뷰칠릭 애시드, 이런 것들도 에너지원이 되는데요. 식초, 그 다음에 구연산, 이런 것들도 단쇄 지방산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레몬 같은 거 열심히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젖산, 김치국물 같은 거요. 이런 거를 먹어주면 된다. 그래서 장이 튼튼해지는 비결 중에 한 개가 이 식초를 먹어주면 이 포도당 흡수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혈당이 잘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당뇨이신 분이요, 단세지방산에 해당되는 식초 같은 거, 구연산 같은 거, 네, 이런 것을 적당량을 물에 녹여가지고, 근데 진짜 묽게 먹어야 됩니다. 진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먹으면 포도당, 즉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실험들은 많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식초나 김치국물이나 그 다음에 구연산이나 이런 것을 묽게 타가지고 마셔주면 훨씬 더 소화도 잘 되고 훨씬 더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고요. 어쨌든 대장의 에너지원으로도 글루타민이 이용이 되어진다. 그래서 글루타민 열심히 드시면 결국 몸에서 따끈따끈 열도 나니까 소화기의 문제도 잘 해결이 되어지니까 내장 지방도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양반 왼쪽 편에 뱃속에 내장 지방 엄청 많이 들어있겠죠. 그것 때문에 배는 더 차가워지고요. 에너지 또 그 글루타민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장에 잘 전달되어지지 않고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배가 또 차가워져서도 또 뱃살이 더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각종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자, 이쪽 근육이 많은 이 양반은 왜 지방도 없고 또 좀 더 이 왼쪽보다는 더 건강해 보이죠. 건강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장이 따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고 움직임, 이 운동 때문에 장에
영양소, 혈액 이런 것들의 공급이 훨씬 더 잘 되어졌다. 즉 글루타민의 운반도 훨씬 더 잘 되어졌기 때문에 이 근육이 있는 이분이 훨씬 더 건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을 따뜻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발이 따뜻해야 된다. 네, 손도 따뜻해야 된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장이 따뜻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몸이 따뜻해야 된다. 장이 따뜻해야 몸이 산다. 네, 몸이 따뜻해지려면 장이 따뜻해져야 된다. 그래서 장이 건강하려면 따뜻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장을 따뜻하게 하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들을 많이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런 음식들 어떤 거 있나요, 여러분들? 네, 스파이시한 고추, 마늘, 파, 양파, 네, 이런 거, 와사비, 그 다음에 생강, 네, 이런 것들이 몸을 따뜻하게 하죠. 그 다음에 소금입니다. 소금은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열심히 드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글루타민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글루타민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요. 이 글루타민 이 한 분자가 우리 몸의 각종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글루타민은 글루타메이트로 바뀐 뒤에 GSH 이게 뭐냐면은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글루타민은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데도 쓰인다라는 겁니다. 글루타민은 글루타메이트로 바뀌었다가 그 프롤린이라고 하는 걸로도 프롤린을 만드는 데도 쓰인다라는 겁니다. 프롤린이 뭐냐면은 콜라겐의 원료가 되는 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름이 잘 생기지 않고 생긴 주름도 없애려면 글루타민을 잘 챙겨 먹고 프롤린을 많이 만들면 좋겠죠. 그런데요. 콜라겐 분자는 우리 몸 속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혈액 속에도, 혈관 속에, 혈관벽에도 다 붙어 있고요. 근육에도 전부 근육 겹겹이, 근육에 붙어 있는 실, 오락이 한 개마다 콜라겐 분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피부에 근막,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콜라겐 분자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콜라겐 합성을 잘 할 수 있도록 글루타민을 먹어주는 거, 기본이 되어진다고 보는 거죠. 기타 위에 보면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도 쓰이죠. 그 다음에 퓨린이 뭡니까? 네, 이게 DNA에 붙어 있는 염기를 만드는 그런 분자인데요. 네, 이것을 만드는 데도 쓰인다. 피리미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글루코사민이라고. 네, 글루코사민, 얘가 N아세틸글루코사민이 되어져 가지고 무릎 연골의 성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튼튼하게 하는데도 글루타민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글루타민 합성하는 효소를 만드는데도 또 관여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우리 몸에서 쓰여지고 있는 이것. 결국은 보세요. 프롤린, 콜라겐이 뭡니까?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 이런 것을 만드는데 쓰여지고 있어서 결국 혈액에서 가장 풍부한 아미노산 중에 한 개가 글루타민. 체중 감량, 지방 연소, 근육을 형성시키는데 쓰인다. 고갈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영양소다. 글루타민 정말 이렇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장의 점막을 유지하고 장벽 기능을 유지한다. 이 장에 구멍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데 쓰인다. 또 염증이 덜 일어나게 한다. 글루타민은 장 점막의 신진대사를 시켜주고 세포 증식을 조절하는 데도 쓰인다. 굉장히 특이한 그런 아미노산 중에 한 개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드셔라 라는 거고요. 면역을 강화시키는 데도 글루타민 필수다 라는 겁니다. 백혈구 및 특정 장 세포를 포함한 에너지원으로도 글루타민이 이용이 되어지고요. T셀 증식이나 항원을 만들거나 사이토카인 생성, 호중구에서 슈퍼옥사이드를 만드는 데도 쓰인다. 이게 슈퍼옥사이드가 뭐냐면 H2O2라고 하는 과산화수소를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되어진다. 림프구의 세포의 성장에 쓰인다. 생존 및 생리적 건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열심히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CAA, 발린, 루이신, 이소루신이 들어있는 이런 BCAA와 글루타민이 같이 들어있는 것을 먹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다. 특히 장누수를 막아줄 수 있는 영양소 중에 한 개다.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점막의 수복, 글루타치온 합성 촉진, 췌장의 수복, 그 다음에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을 만드는데 이 혈당 농도를 조절을 하는 호르몬이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소화 효소를 만드는데 원료로 쓰인다. 성장 호르몬 수치를 높여준다. 애기들도 먹어야 되는 거죠. 머리를 좋게 한다. IQ를 높여준다.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처 치료에 도움이 된다. 피로를 들어준다. 우울증을 완화시켜준다. 발기부전 치료를 도움을 준다. 만성질환자의 근육 감퇴를 예방한다. 정신분열증과 치매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 골수이식 수술을 한 환자들의 회복을 돕고 전염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운동하는 건강한 사람의 근육을 강화시킨다. 대단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하지만 디메리트도 있습니다. 글루타민산으로 변환되어져서 글루타민산이 뇌의 글루타민을 높여주기도 한다. 글루타민산으로도 변환이 되어지는군요. 글루타민이 글루타민산으로도 변환이 되어진다. 뇌의 흥분을 시킨다. 그 다음에 암의 세포정식 경로에 글루타민을 사용하기 때문에 암 환자는 진중하게 사용한다. 진중하게. 그러니까 적당량을 잘 조절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성 신부전이신 분은 섭취를 피한다.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일반적으로 글루타민 보충량은 얼마씩 하는 게 좋냐. 건강한 사람은 따로 보충할 필요가 없다. 즉 장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특별히 따로 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1.5에서 3g 정도를 수회 나누어서 섭취를 한다. 한 번에 다 먹어버리지 말고요. 저는 5g 정도를 그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에 타가지고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그걸 먹어봤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 라고 하는 그런 효과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필히 주치의와 상의를 하고 섭취를 해라. 마음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자, 글루타민 장의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글루타민 섭취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 BCAA도 같이 들어있는 그런 아미노산을 먹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를 같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글루타민을 거기에 하루에 5에서 10g 정도를 같이 먹어주면 장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 즉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밥만 먹고 나면 화장실 가시는 분들은 글루타민 잘 챙겨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했던 이야기들에 대한 질문들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오늘 이야기 말고 또 다른 제 방송과 관련되어져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 한번 보겠습니다. 채팅창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포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나마스테님 반갑습니다. 이윤아님 안녕하세요. 항상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마스테님, 제가
후비루가 심한데 영양제나 식습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해 주시는데요.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셔도 기본적인 영양제는 누구나 다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기본적인 영양제가 뭐냐면 비타민C, 유산균, 오메가3,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 이렇게 6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영양제를 추천할 것이냐 이거부터 일단 드셔라라는 겁니다. 네, 다른 영양제가 사실 별로 필요가 없고요. 다른 영양제를 먹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먹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양제는 소화를 잘 시키는데 특성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소화가 잘 되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소화가 잘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지 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화가 잘 되어지도록 한다. 자, 요것만 먹어도 지금 말씀하시는 후비로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부터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식습관은 뭐 일반적인 겁니다.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골고루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새끼 소식을 해라. 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잠 잘 자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운동해라. 피곤하면 쉬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강 관리라고 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요. 그런 영상 찾아서 좀 보시면은 그거를 하시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영양제만 먹어도 해결이 될 것이고요. 뭐 한 3달 정도 먹었는데 해결이 안 되시거든 전화를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김원주님 반갑습니다. 장 회복을 위한 글루타민은 하루에 몇 그램 먹는 게 좋은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5g, 3g, 그러니까 스트레스성인 경우에 1.5에서 3g 정도인데요. 그거 양 적습니다. 보통 5g에서 10g 사이 정도 먹으면 됩니다. 호롱불, M처럼 출산 이후에 그런 증상이 생겼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자, 그래서 요번 기회에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그 다음에 글루타민 플러스 BCAA가 들어있는 그런 종류의 아미노산을 잘 챙겨 드셔보시면 괜찮고요. 한 3개월 정도 드셔보시고요. 해결 안 되시거든 문의 주십시오. 잘 될 겁니다. 네. 이윤아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만나기 전에 만성위염과 위축성 위염으로 힘들더니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바로 화장실로 직행했는데 비오유키소 한지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 건강한 위와 장을 찾았답니다. 다시 한번 박사님께 감사한 오늘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 고생하셨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안구 건조증을 비롯 손과 발, 배도 너무나 따뜻하게 바뀌었답니다. 네, 안구 건조증도 해결되었다는 얘기고 손과 발도 따뜻하게 되었다 그 말이고, 여러분도 꼭 저처럼 행복시고 건강하세요. 박사님께 또 감사해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호롱불님. 그래서 뚱뚱한 사람은 암이 적은가요? 뚱뚱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열이 많던데요. 하하. 뚱뚱한 사람이 암이 적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김혜경님. 박사님 변비가 아주 많이 심해요. 키위로 변을 봅니다. 박사님 영상 보고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까지 먹어요. 한 달 되었습니다. 물도 1.5리터 넘게 먹어요. 바이오엔질 키토산으로 먹어요. 계속 키위를 먹어야 변을 봅니다. 언제쯤 키위를 안 먹어도 변을 보나요? 아, 키위를 먹어서 변을 본다는 얘기는 소화가 문제가 그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키토산을 5개까지 늘려서 드셔보시고 해결이 안 되거든. 10개씩 드십시오. 한 번에. 그렇게 드시고 유산균 2포씩 드시고요. 2개씩 드십시오. 유산균을. 그렇게 드시고 나머지 비타민은 뭐 6개 이상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소화효소제 1개씩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소변 염능도 좀 잘 나오도록 하시고요. 그 정도만 하시면 키위 안 먹어도 해결이 될 겁니다. 네, 한 일주일 정도 해보시고 안 되시거든 전화를 주십시오. 네, 뭐
별로 변비를 해결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런 영양제 정도만으로도 충분하게 해결이 되는데요. 어쨌든 양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는 한번 좀 과하게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5개. 5개 먹어서 해결이 안 되면 10개로 가보십시오. 네. 10개 먹고, 그렇게 10개씩 먹고, 그러니까 하루에 30알을 먹는 거죠. 네. 껍질을 까고 드십시오. 이 껍질을 까고 안에 가루만 이렇게 먹으면 되고요. 비타민C 꼭 3알 이상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같이 먹어보시면은 해결이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해결이 된다라고 쉽게 얘기하는 게 있고요. 절대로 대답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일주일 뒤에 여기에다가 글을 써주세요. 된다 안 된다 써주시면 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JK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키토산 용액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비타민 가루 먹고 바로 키토산 3알 물에 타서 바로 먹는데 그렇게 먹어도 되는지요? 저는 루푸스 백혈구 수치가 낮아서 키토산 용액을 먹어야 하는데 용액을 먹으면 입맛도 없고 밥을 못 먹겠네요. 먹어야 됩니다. 그래도 먹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라는 건데요. 용액을 먹으라고 하는 것, 가루를 먹으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 키토산의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맛을 느껴라라는 겁니다. 그럼 왜 맛을 느껴야 되느냐라는 거죠. 왜 맛을 느껴야 되느냐? 맛을 느끼는 것이 내 몸의 맛 치유, 자연 치유력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떫은 맛이나 쓴맛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떫은 맛을 몇 번이나 봤습니까? 네. 쓴맛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하지만은 짠맛이나 단맛이나 신맛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보시고 사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맛에 대해서는 뇌세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져 있습니다. 예, 많이 만났기 때문에, 많이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떫은 맛을 느끼는 뇌세포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극이 가지 않고 있는 거죠. 그 자극이 안 가면 이 떫은 맛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지는 장기가 어디냐면 자율신경입니다. 네, 음양 오행에서 말하는 심포삼초라고 하는 그런 무형의 장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율신경을 조절을 하는 데는 떫은 맛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떫은 맛을 보라라는 거고요. 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제어되어지는 것이 혈압과 당뇨도 해당이 되어지지만 이 면역도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루푸스 자가 면역, 네, 이 면역도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지는 거다. 내 몸이 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 그래서 떫은 맛을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나의 입에. 예, 지금 뭐 죽을 마시겠죠. 먹기 진짜 힘드시죠. 그런데요, 좀 익숙해지면 괜찮아집니다. 입맛이 없어도 네, 뭘 안 해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저게 더 힘들어집니다. 먹기가. 그래서 열심히 좀 드셔보시고요. 네, 한 달만 먹어보십시오. 죽었다 생각하시고 한 달만 드셔보시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네, 제가 장담합니다. 해보시고요. 백혈구 수치가 낮았어. 네, 백혈구 수치 면역이잖아요. 높이려면 키토산 용액 먹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꼭 드시고요. 특히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해서는 네, 각종 영양소 다 먹는 게 좋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화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어려운 이런 문제가 되어져 있는 분은 전화로 문의를 주시던가 아니면 아예 대면 상담을 신청을 하시던가 하셔서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영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어육기소 하고 나서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먹지를 못하고 저체중이었는데 이젠 소화도 잘 되고 더부룩한 증상이 없이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박사님께 꼭 인사하고 싶어요.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이렇게 또 좋아지신 분은 또 박수를 쳐드려야 됩니다. 야, 양영수님 대단하십니다. 와, 스트레스성 위염 몇 년 고생하셨습니까? 몇 년 고생하셨는지 한 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장, 소화기관,
이런 것과 관련되어져서는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되어지더라. 비오 유키소 소화효소제 조합.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재용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늦은 시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에 충실한 관리가 건강관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음식 문제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탄산음료, 과자류, 아이스크림, 설탕이 들어간 이러한 음식에 대해서 궁금해요. 먹으면 안 됩니다. 네, 전부 드시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 다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저 안에 합성 화학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을 심하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장 누수와도 관련이 되어져 있고요. 네, 장을 나쁘게도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저 설탕, 당, 저건 또 뭐 당뇨와도 관계가 되어져 있지만 저 설탕이요. 거의 독약 수준입니다. 몸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요. 갑자기 쏟아져 들어갑니다. 혈중으로 갑자기 끌려 들어갑니다. 콜라 한 병 안에 30g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줄 여러분 모르시죠?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물에다가 30g의 설탕을 집어넣어 놓으면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네, 답니다. 하지만 콜라 속에 30g이 들어있는 이유는 다른 물질들을 또 같이 섞어가지고 넣어놓고 그 단맛을 줄여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스턴트형이 되어져 있는 합성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저런 네, 특히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팔고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곰탕을 먹으면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데 예, 아무래도 발효된 식품이 좋은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쇠고기 곰탕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네,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네, 단백질류를 섭취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순이장님 반갑습니다. 김원주님 3일 전부터 염도계로 소변 염도 측정을 하는데 염도가 1.5에서 1.8이면 소금 줄여야 됩니다. 물을 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 더 드시고요. 예, 0.9에서 1.5 사이 정도 나오게 한번 해 보십시오. 약간 지금 올라가 있는 셈이네요. 네. 이분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이름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양영수님 오래되었습니다. 비오육에서는 지금 2달가량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되셨는지 좀 적어주시면 네 좋겠죠. 비오육기소 이제 2달 되셨으니까 앞으로 2달만 더 하시면은 이제 완벽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도 비오육기소는 열심히 드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소화효소제는 소화 잘 되면 이제 띄어도 됩니다. 하지만 연세가 있으시면 소화효소제를 조금이라도 그러니까는 한 개를 절반으로 먹더라도 이렇게 먹어주는 게 훨씬 더 좋죠. 허병철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팔다리 신경이 마비되는 증상에도 키토산이 도움이 되나요? 키토산이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전부 다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김혜경님 박사님 키토산 지금 1개 먹고 있는데요. 2개로 먹으니까 관장해도 힘들어요. 유산균 2개씩 먹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까 변비 말씀하신 분이신가요? 왜 이러시죠? 변비 아니시죠? 이분 변비 변비군요. 그러니까 키토산 1개 먹고 있는데 2개로 먹으니까 관장해도 힘들어요. 키토산을 늘리니까 더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한 번만 한 5개로 한번 늘려 보시고요. 관장해도 힘들다. 그러면은 더 늘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이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네요. 자, 어쨌든 비오유키소 중요하고요. 아미노산 아까 말씀드린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좀 같이 드셔서 장에 힘을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를 만들어 보시는 거죠. 자,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글루타민 그 다음에 일단 그 정도 한번 해보시고요. 마그네슘을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토산을 일단 그러면 네, 1개 그대로 드셔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하고 상담을 좀 해보시죠.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분 조금 고생하시네요. 별 어려움이 없는, 네. 웬만한 것들은 해결이 잘 되는데요. 지금 조금 힘드신 것 같네요. 상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막 몇 줄 쓰고 그걸 해결을 본다는 게 쉽지가 않죠. 2달 정도 드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나? 예, 2달. 2달인가요? 네, 그래서 어쨌든 좀 계속 좀 더 해보시고요. 상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영수님, 위염으로 먹는데, 예, 양영수님이 2달 되셨다는 거구나. 김혜경님은 얼마나 되셨나요? 기본 한 3개월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영수님은 2달 되셨는데 위염으로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은 건 3년 정도 됐고 그 전부터 서서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이분이 이제 3년 되셨는데 3년 동안이나 소화도 안 되고 힘들었었는데 이제 잘 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적어 주신 분이고요. 김혜경님은 변비로 계속 고생하고 있다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글루타민 하고 아미노산유 잘 챙겨서 한번 드셔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농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 자, 오늘 방송을 요약을 좀 해드리면요. 오늘 메인 방송에 있어서 저는 글루타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루타민은 이 장의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장, 위장, 소장, 대장. 이 장에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즉, 에너지를 만드는 건 어디서 만드느냐면 근육에서 만들죠. 심장에는 근육 덩어리로 되어져 있고요. 그 심장에 산소와 포도당이 공급이 되어져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 심장은 계속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에너지 생산, 그러니까 포도당을 소비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열이 납니다. 그래서 심장의 온도는 거의 40도 가까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굉장히 뜨겁다. 그래서 그 속에서 뜨거워진 혈액을 전체적으로 순환을 시켜서 몸을 데펴주는 기능을 하는데 그 혈액이 장에 위장, 소장, 대장에도 전달이 되어져서 가야 되는데 위장, 소장, 대장에는 혈관이 근육만큼 많지는 않다. 심장 근육만큼 많지 않다. 다리, 허벅지 근육만큼 혈관이 많이 들어있지 않다. 혈관이 많지 않다. 그 다음에 근육세포가 많지 않다. 이것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위장은, 소장은, 대장은 거의 항상 차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차갑다. 배가 차가워지면 안 된다. 배가 따뜻해야 된다. 장이 따뜻해야 건강하다. 그래서 장을 따뜻하게 하려면은 뭐 이불을 덮고 또 마사지를 해주고 또 원적외선 찜질을 해주고 이런 걸로도 따뜻하게 하지만은 그냥 우리 몸의 자체로도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영양소가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영양소가 어떤 거냐면 글루타민이다라는 거죠.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이 글루타민을 잘 챙겨 먹으면 장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 장에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장이 따뜻해야 건강하다. 그런데 장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항상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밥만 먹으면 화장실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밥만 먹으면 화장실 가시는 분들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를 드시면서 글루타민을 같이 섭취를 해보시면 금방 도움이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그렇게 섭취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으신 분들 열심히 챙겨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질문이 한 가지가 올라와 있네요. 비타민C 섭취로 백혈구가 증가하면 염증 수치도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호전 반응인가요? 비타민C를 섭취를 하면 백혈구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백혈구의 활성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백혈구의 활성도, 백혈구 숫자가 증가하도록 하는 것은 키토산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염증을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몸속에 지저분한 게 노폐물이 많이 쓰면 그런 걸 찾아가지고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뭐가 나는 사람이 있죠. 몸이 깨끗한 사람은 그런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몸속에 노폐물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염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염증이 올라온다라는 거죠. 네. 요런 거는 호전 반응이 맞습니다. 호전 반응의 한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네.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군요. 네. 자, 백혈구 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백혈구가 활성화되어진다라는 개념. 즉,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백혈구가 과산화수소를 잘 만들어낸다. 즉, 이물질을 잘 분해를 하는 능력을 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질문이 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겠습니다. 방송을 맨날 늦게 해서 여러분들이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아 저는 항상 죄송합니다. 내일도 많은 질문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질문 때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전달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저는 제 역할과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타민C를 열심히 드셔서 매일매일 건강한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